모델은 무대 위나 광고 속에서 디자이너의 작품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패션을 감각적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모델이 갖춰야 할 조건 속에서도 이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델 시대를 말하다의 저자 김동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모델 시대를 말하다.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패션과 문화에 관심 있는 대중들에게 특히 젊은 남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책은 모델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그 시대별 패션, 사회 문화 배경의 설명과 함께 그리고 또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활발하게 활동했던 네. 그런 톱 모델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요약 정리한 책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약 400컷의 그 패션 남녀 모델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지요. 네. 모델 하면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옷이든지 입었을 때 소화할 수 있도록 비율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물론이죠. 일단 제가 먼저 일단 모델은 예. 그 개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델인데요. 네. 제가 이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게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외국 이제 흑인 모델을 이제 보여드리자면 예, 예. 일단 목이 길어야 되고요. 네. 목이 길어야 되고 쇄골 라인이 아주 반듯해야 됩니다. 예, 예. 네, 그러면서 또 보면은 이 상체가 하체보다 당연히 이제 길어야 되고 네네. 죄송합니다. 하체가 상체가 예, 나도 예. 잘못했네요. 하체가. 상체가 짧고 예. 하체가 길어야 되는데 네. 물론 팔다리가 길어야 되는데 예.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릎에서부터 정강이까지 그 뼈 길이가 좀 길어야지만 옷의 그 비율이 좋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그 키가 작은 분들이라도 네. 이런 비율이 뛰어나면은 옷 예. 입었을 때 맵시가 뛰어날 수 있죠.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델의 워킹과 포즈를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들은 어떤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그 아름다운 뭐 음악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디자이너 쪽에서 예쁜 옷을 브랜드로 만들었을 때 어찌 보면은 이것은 죽어 있는 옷이에요. 네. 그런 옷을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력을 불어넣는 모델이 그 옷에 감성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그냥 바로 감성이 뛰어난 네. 그런 옷이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워킹이라든지 네. 또는 그 음악이라든지 조명, 헤어, 메이크업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바로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한 그런 네. 과정들에 함께 전달하는데 가장 감성 표현을 잘 해주는 것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마치, 그래야지만 또 네. 고객들한테 구매력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죽어 되고요. 있는 옷에 생명을 불어넣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냥 이제 옷걸이를 그냥 이렇게 탁 보면은 물론 아름다운 옷이기도 하지만 그 죽어 있는 옷에다가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델이 그 옷을 입어줌으로 네. 인해서 생명력을 부여한다라는 그렇게 보시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네, 맞아요. 같은 옷이라도 네. 마네킹에 입혀 있는 옷이랑 네. 모델이 입었을 때 옷이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예, 그걸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모델들을 보면 허리를 곧게 펴고 네. 당당하게 걷는 모습, 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기에 그렇게 멋진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모델에 있어서 건강한 아름다운 몸매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입니다. 네. 네. 이를 위해서는 반듯한 자세라든지 네. 또는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라든지 또는 체력과 몰입을 위한 집중력을 수행하려면 섭생과 운동은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좋은 모델이 되고 톱 모델로서 오랜 기간 활동할 수가 있지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 또 바른 자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시대별로 유행했던 그 모델들의 이미지나 또 패션 같은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흐름을 거쳐서 변화해 온 건가요? 모델의 변화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89년 한국의 해외여행 자율화가 되기 전까지는 국내 톱 모델들 키가 1m 한 60에서 후반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예. 바로 제가 1985년도 중반에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귀국했는데요. 네네. 네네. 저의 그 동양적인 외모 그리고
1m 75나 되는 그 와, 당시에는 큰 키, 네. 네. 서구적인 테크닉으로 인해서 파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바로 이어서 1991년 최초의 봄, 가을 정기 컬렉션이 생긴과 동시에 네. 90년대 초중반에는 해외 유명 라이선스 잡지들이 들어왔고 동시에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이걸 계기로 국내의 모델계도 급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부터는 오늘날의 톱 모델들이 생기는 말 그대로 모델계의 르네상스였습니다. 그 후 2000년대 대중매체의 발달로 모델들의 영역 확대가 늘어났는데요. 최근에는 뭐 톱 모델이죠. 네. 한혜진이라든지 강승연, 곽지영 등 이런 모델들이 뛰어난 활약을 함으로써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델들이 모델로서의 역량도 10분 발휘하지만 끼도 있어서 참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보면 이렇게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델 출신의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이 모델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대중들한테 모델들이 인기가 많은 걸까요? 일단 선배 모델들의 노고가 큰 역할을 했겠죠.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1956년 최초로 한국에서 그 디자이너 노라노 선생님에 의해서 패션쇼가 있었는데 네. 당시는 전문 모델이 없어서 영화배우나 무용가 또는 양가집 교수들이 그 당시 최고의 멋쟁이 분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외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모델들이 특이한 것이요. 네. 모델 교육기관, 특히 대학교에서 체계적인, 질적인 그 모델 교육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첫 진출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금방 그 시선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외국에서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또한 그 IT 기술이나 그 경제 발달로 인해서 해외 트렌드가 금세 이렇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네. 역시 발전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그 관련 분야의 그 뷰티 산업이라든지 디자인 분야라든지 이렇게 함께 더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끝으로 우리나라 모델 분야 패션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끊임없는 노력이죠. 네. 이거는 뭐 뭐든지 그 현지에 앉아갖고 내가 뭐 세계로 진출할래 그러면서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고 모델과 패션 그 업계와 특히 그 정부의 지원도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네. 굉장히 그 비약적인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그런 후배 모델들 양성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대별 패션 트렌드는 물론 국내외 모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모델 지망생은 물론 일반 대중들께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모델 시대를 말하다의 저자 김동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